있잖아요. 우리 국회의원하고 카이스트 대학생이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입 틀어막고 막 그 회의장을 좀 들다시피 해서 끌어내고 이런 것.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의 심기만 보이는 이런 경호처장이 어떻게 국방부 장관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국민이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을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가진 경호처장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 첫 번째 불가론. 두 번째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그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옮겼어요? 2달 만에 옮겼는데 멀쩡한 국방부 건물, 국방부에 있는 건물에 사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건물을 뺏고 청와대에 대통령실이 들어갔죠. 그거를 주도한 사람이 김용현 경호처장이에요. 그때 이제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을 하면서 그걸 주로 주도했어요. 아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가자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도 제가 추정컨대 김용현 경호처장일 거예요. 경호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충암고 나오는데 한 해 선배예요.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 동문으로서 아주 친했고, 그래서 아마 원래는 강화문으로 가려고 했는데 강화문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 이전할 때는 이 전파를 차단하잖아요. 그러면 전파가 차단되면 인터넷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엔 은행도 많고 대사관도 많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절대 아마 용산이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쫓아냈잖아요. 쫓아내니까 국방부에 있는 간부들하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건물이 없으니 어디로 가? 자기 예하부대인 합참은 너들 나가, 하고 합참에 반을 쫓아내고 합참 건물로 들어간 거예요. 합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뭐 건물을 안 주고 하니까 시설본부라고 있는데 거기 또 시설본부 사람들 너들 나가, 우리 가야 돼. 시설본부는 또 5번 연쇄적으로 이동한 거예요.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어느 왕이나 임금이나 정치 지도자가 예하부대 건물을 뺏어서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들어간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 수장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그것만이 아니라 저녁에 사는 집까지 뺏었잖아요. 예를 관사지역, 육군 총장 공간, 해병대 사령관 공간, 그다음 외교부 장관 공간을 뺏어서 들어갔는데, 특히 경호처장은 해병대 사령관 공간을 강탈하다시피 뺐고 본인이 들어갔어요. 본인이. 외교부 장관 공간에는 대통령 간접으로 쓰고, 처음에는 육군 총장 공간 하나 이렇게 해서 간접으로 쓴다 했는데 가스본이 너무 좁거든. 그러니까 저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가고 그것은 경호처 건물로 쓰고, 그러면은 본인은 밖에 살아야 되는데, 옛날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 외에 그 안에 영내 산 사람 없어요. 비서실장이나 경호처장이나 이런 사람은 청와대 경외에 살았어요. 그래도 문제 없거든. 그건 경호원들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해병대 사령관 공간을 뺏어서 불법적으로 뺏어서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방부 장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국방부 그때만 해도 해병대에서 불불 끓었어요. 사실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사항이 지금 최병과 관련해서 최병 순직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을 행사한 핵심 관계자가 김용현 경호처장이에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뭐 이종석과 통화를 뭐 8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8번인가 뭐 했다 뭐 등등 전방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잖아요. 곧 있으면 피의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피의자가 국방부 장관이 피의자가 된다는 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군에서는 피의자가 되면 중요 보직도 내려놓게 해요. 그리고 또 최병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은 또 핵심 피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피해자가 예상되는 사람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으로 내보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윤석열 정권의 친정 체제가 구축된다.
그것은 아주 미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친정체제가 뭔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제일 믿을 사람들이 아무래도 충안고 출신인 자기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방첩사령관도 이미 충안고 출신이에요. 방첩사가 어딘가 하면은 옛날에 보안사, 전두환이가 12.12 일으킬 때 보안사령관 했잖아요. 서울에 보면 보셨지 않습니까? 그 보안사. 지금 이름이 방첩사입니다. 그 방첩사령관은 이미 기무사령관을 하고 있고, 그 충안고등학교 출신이 하고 있고, 777 사령관이라고 해서 북한을 감청하는 부대의 핵심인데, 정보부대의 핵심인데 부르다가 지금 충안고가 하고 있죠. 그럼 지금 김용현 경호처장이 장관이 되면은 충안고 라인으로 핵심 보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친정 체계가 구축되잖아요. 이것은 대단히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아마 탄핵으로 가게 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탄핵 정부로 가게 되면은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 보셨지만은 헌재 가서 뭐 한 몇 개월 있고 또 촛불 혁명처럼 일어나고 뭐 막 그렇게 혼란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아마 스터디를 해서 군을 동원을 해서 계엄을 한다든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이번에 인사가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밖에서 이미 군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이죠. 그럼 엄청난 혼란이 가잖아요. 정상적인 정부라면은 뭐 예를 들어 계엄령 이런 것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이 현재 윤석열 정권이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다 비슷정상적이잖아요. 그런 우려가 나는. 그래서 네 가지 때문에 사불가론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다시 요약하면은 첫 번째가 뭐였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이틀막. 두 번째 청와대를 용산으로 졸속 이전하면서 국방부 건물까지 뺏었던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최혜병 순직에 대한 외압의 핵심 관계자다. 현재 앞으로 피의자가 될 확률이 너무나 높다. 네 번째 윤석열 정권의 친정체제가 구축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상당히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첫날 페이스북에 바로 공격을 하고, 둘째 날은 우리 민주당 국방위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TV나 유튜브에서도 계속 이것을 얘기하고 여론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공격 시작하면은 끊임없이 한다. 그래서 쓰러질 때까지 한다. 이런 사람이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박수 한번